JP뉴스 유재순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일본 분위기를 놓고 한 말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방일 당시 지소미아는 염려 안 해도 된다. 반드시 연장될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 쪽에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다고 했는데 아베 정부는 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때문에 어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 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꾸준히 일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자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의 내각이 정말 불안해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입니다. 온갖 악재에 한국의 반격까지 나오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연일치 솟는 엔고 현상은 아베노믹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엔고 현상이 10월까지 계속되면 일본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집권한 아베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며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엔화 가치 상승을 막고 정부의 재정 투자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0%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1.8% 성장했습니다. 2002년 5.5%로 정점을 찍었던 실업률도 지난해 2.4%를 기록, 1992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의 경기 부양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에 브렉시트 등으로 엔고 현상이 나타나자 일본 기업들은 바로 실적 악화를 겪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1243개 상장 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14% 줄었는데 주된 이유는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9년 소비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의 인상 시기마다 일본 경제는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큰 위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엔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미중 한일 무역 분쟁으로 대수요 위축이 불가피해 일본 경제는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고로 수출에서의 약세를 현재 내수 시장이 메우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 이후 내수까지 둔화된다면 일본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도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여행 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관광 불매운동 여파로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지며 고용이 95,785명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9월 추석 연휴를 대상으로 했던 료칸이나 식당들은 이때까지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휴가철 대목이었던 7월, 8월에 한국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지방 소도시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번 추석 때 해외여행지로 일본이 2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일본이 2위라는 결과는 야놀자의 추석 연휴 예약률 데이터였습니다. 야놀자는 국내 숙박 예약 사이트로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많지 않고 그것도 16.8%밖에 안 되는 것을 추석 여행 2위라며 보도한 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1위 업체 하나토의 올해 추석 연휴 예약 비중을 보면 일본 지역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추석 일본 여행 예약 비중이 20.8%였던 점을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8월과 9월의 일본 여행 예약 역시 예년에 비해 7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일본 여행 2위 업체 모두 투어도 일본의 추석 예약률이 작년과 비교해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90% 정도의 여행객이 빠진 셈이었고 8월 기준으로 봐도 일본 여행 예약률이 20% 정도였습니다. 그해 국내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의 추석 연휴 예약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폭 증감하거나 일부 국가가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일본은 70%에서 80%가량 예약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여행을 안 가겠다는 80%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추석 때부터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대한항공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6개 노선의 운항을 휴업 또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하고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규슈나 홋카이도의 관광 관계자로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로세 미치노리 일본 종합연구소 부주임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7월 불은 이란 관계의 악화가 확대하기 전에 예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8월 이후 한국으로부터 방문객 수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관광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8월부터 한국 관광객이 거의 전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지방소도시의 민심은 점점 한계점에 다다랐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방사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도쿄올림픽 흥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9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석탄재와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일본에게 들이닥칠 10월 유기설, 10월이 되면 앵고 현상과 소비세 인상으로 흔들릴 위험에 놓인 일본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의료에 수출을 규제하는 자충수를 두었고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지방 소도시 경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본 여행 보이콧이 계속되면 10월쯤엔 문 닫는 곳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심차게 준비한 도쿄올림픽도 한국의 방사능 문제 제기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탄핵 촛불 시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국민 액션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불매운동이라 확신합니다. 처음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이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죠. 일본 기업들의 한국 매출 비중은 낮아서 효과도 없다.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지 않아도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와서 티도 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 열기는 금방 식을 것이다. 불매운동은 편협하고 극단적인 국수주의적 발상이다. 라면서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한국인들도 일본 불매운동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행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단순히 한국의 소비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택배노조, 마트노조, 유통업체, 한국소상자영업자 총연합회, 편의점 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본이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가 불매운동 타겟 1순위가 된 유니클로의 타격은 얼마나 될까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신용카드 매출액이 17억 7천만 원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6월 넷째 주보다 무려 마이너스 70%씩이나 감소하였죠. 한국 유니클로는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씩 투자해서 설립한 FRL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 3,732억 원이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감소 비율을 적용하면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1년에 9,612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니클로 브랜드를 소유한 일본 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은 마이너스 4,902억 원의 타격을 받게 되죠.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종로점, 구로점 유니클로가 이미 폐점한 데 이어서 노원구 대형마트 앞 유니클로도 다음 달에 폐점할 예정입니다. 일본 ABC마트가 99.96%의 지분을 보유한 ABC마트 코리아의 실적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9.1% 감소하였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ABC마트의 매출액이 5,114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1년에 약 마이너스 1,000억 원의 손실을 받게 되겠죠. ABC마트가 본격적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것이 다소 늦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타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매운동 전 한국에서 부동의 1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일본의 아사히그룹 홀딩스와 롯데칠성 음료가 50%씩 투자해서 만든 롯데 아사히 주류가 공식 수입업체로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0대 50은 아니고요.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롯데 아사히 주류의 주식 150만 1주를 보유하고 있고 롯데칠성 음료가 149만 9,99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사히를 포함한 일본 맥주들은 8월 1일부터 10일 동안 수입량이 무려 마이너스 98.8%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난해 12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롯데아사히 주류는 일본 불매운동이 초장기화될 경우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롯데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롯데아사히 주류와는 달리 한국 기업인 롯데칠성의 주류사업부 롯데주류까지도 일본 기업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해명과 법적 대응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네요. 롯데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롯데아사히 주류의 연간 매출액은 고작 1247억 원 수준이지만 롯데칠성의 1년 매출액은 2조 3233억 원, 롯데주류의 매출액은 7567억 원에 달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롯데지주가 롯데칠성의 최대 주주이고요. 롯데주류가 롯데칠성의 주류사업부인 것을 고려한다면 롯데의 주장이 맞긴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롯데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예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광윤사가 정상에서 이 한국 롯데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렇게 빨아먹는 구조였죠. 지금은 롯데가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롯데는 곧 일본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롯데가 합작법인 형태로 여러 일본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이 쐐기가 박힌 것이죠. 무지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무인양품도 일본의 양품 계획의 60%, 롯데 상사가 40%씩 투자하여 설립되었죠. 무인양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378억 원, 마이너스 58%가 넘는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간 피해 규모는 마이너스 800억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는 6월 12만 2187대에서 7월에는 12만 8602대로 플러스 5% 늘어난 반면 일본 수입차는 마이너스 35%나 폭락하였습니다. 혼다와 토요타는 마이너스 40%, 인기가 높았던 렉서스마저도 마이너스 24%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네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 동안 올린 매출액은 1조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재 페이스대로 일본산 자동차 판매가 하락하게 되면 연간 마이너스 6,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게 되고 특히 토요타가 받을 충격이 가장 크겠죠. 일본의 관광산업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7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국가 1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7월 넷째 주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33억 8천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19%나 감소하였습니다. 여행을 가는 상당수가 현금을 엔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해외여행 특성상 늦어도 2-3주, 빠르면 몇 달 전부터 미리 비행기와 호텔에 돈을 지급하고 취소할 경우 만만치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 내 한국인들의 관광 소비는 앞으로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있는 일본 제2금융들인데요. 한국에서 저축은행 1위가 바로 일본의 SBI 홀딩스가 84%의 지분을 보유한 SBI 저축은행이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 만에 2,059억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권에 많은 일본 저축은행들이 포진해 있고 대부업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남길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들만 더해도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받을 피해는 최소 1조 4천억 원입니다. 불매운동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과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수많은 일본 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2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1년마다 일본 기업 및 일본 관광업계가 받는 타격이죠. 자, 어때요? 아직도 일본 불매운동이 쓸모없는 짓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본 GDP가 5,800조 원인데 한국에서 10조 원 손해봤다고 쳐도 5,790조 원이다. 전혀 타격이 없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죠.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기록 중에 있고,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일본의 구기업인 아파호텔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소식에 이어서 혐한 방송으로 불매운동 영순위에 등극한 DHC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백씨가 글로벌 청원 사이트 격인 change.org에서 DHC의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 발언들을 고발하고 아마존 등 글로벌 핵심 유통업체에서의 DHC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입니다.